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몇 달 후에 기사로 나올 때 정정순 의원이라고 21대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선거법 위반. 감옥에 갇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론의 여론몰이에 나는 당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냐. 정정순 의원을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기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걸로 체포 동의안 처리해줘 버린단 말. 해주진 않았지. 그것이 하려고 하니까 정정순 의원이 나가서 결국 구속된 거거든요. 정정순 후보의 청주 상당의 상대편 쪽에 있던 사람이 바로 윤갑근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윤갑근이 있던 자리에 정우택 지역구였었죠. 윤갑근이 누구다? 검찰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도 의혹을 제기했던 게 윤갑근이 정정순 후보랑 붙는 과정에 상대방의 어떤 기밀 같은 거를 가져와서 검찰이 윤갑근의 뭐랄까 라이벌이었던 정정순 후보를 뭔가 법적으로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에나 공개됐는데 이런 겁니다. 선거 사무원 A씨하고 정정순 의원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 B씨가 있는데 두 사람이 통화를 해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이런 거야.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정정순 의원도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윤갑근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이런 녹취가 재판에서 공개돼요. 빼박이네요. 그럼 윤곽군이 다 조작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책임자 이 B씨가 결국에는 검찰에 제보하는 건데 검찰에 제보하는 거나 윤곽근한테 제보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렇죠. 얘는 정관이란 말이에요. 선배님 이런 제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정정순을 구속해서 완전히 보내버리면 최소한 보궐선거에서 윤곽근이 당선될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윤곽근은 다른 건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라임. 네. 라임건 이런 걸로 돈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정순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보니까 그 회계 책임자 등의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 이걸로도 고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가 자수서를 검찰청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증언을 그 법정에서 했고요. 홍보위원장은 청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고발장을 수사관이 대신 작성해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내부 사정에 대한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와. 선거에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런데 보고 있으면 회계 책임자가 역할이 엄청 크고요. 솔직히 후보가 모르면서 회계 책임자가 처리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증언만 잘못해버리면은 그냥 후보는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걸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 책임자도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상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방금 임지님이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검찰 비리 수사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거기에서 뭘 쓰라고 하고 독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윤갑근이 검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검찰의 비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윤갑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라임 술접 때 공개적으로도 지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진애 의원을 1억 원 손배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갑근이 구속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라임 건으로 지금 바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한중 법무부 그렇죠. 검찰 과거사 위원장 대행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도 윤중천 유착 의혹 관련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때 윤중천이 또 왜 나오냐면 그 우병우 라인을 윤갑근한테 수사를 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게 윤갑근이 우병우 라인인데 또 우병우 수사를 윤갑근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측면도 있죠. 윤곽근은 선배가 황교안이에요. 성대 법대 출신이란 말이야. 전에 말씀드렸죠. 우병우가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권력 관계를 보면은 황교안이 우병우 라인이에요. 우병우가 황교안을 검증하는 과정 같은 거 없이 바지로 세워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 우병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네, 거예요. 윤곽근이 몇 달 동안 기소를 못해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라는 게 뭐냐면 또 윤중천하고 유착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JTBC에서. 그럼 민사소송을 해요. 3억을 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1심 판결이 윤곽근이 7천만 원을 배상해라. JTBC하고 손석희한테. 그러니까 다시요. JTBC와 손석희가 윤곽근한테 7천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검사나 판사나 지금 다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정정순 후보가 굉장히 억울한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땅 파서 묻어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왜 출석을 안 했냐부터 다시 한번 그때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거다. 지금 내가 검찰에 가면은 상당히 불리하게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건 관련해서 구속은 돼 있긴 하지만 보통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건 많잖아요. 구속까지 갈 사안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냥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정관인 윤곽근하고 그 상대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이렇게 얽혀 있는 사이에 그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놈이 윤곽근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총선은 정규선거잖아요. 근데 보궐선거 관련 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정정순을 떨어뜨리면 이런 서류를 갖고 선거법 위반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경중은 있겠지만 선거법 완벽히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조국 장관 털듯이 검찰이 어떤 특정 정치인 수사하면 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회계는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정순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된 후에 떨어뜨리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곽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병우 수사했고 조홍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요. 정권의 소방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우택이라는 사람 밀어내고 그 지역구로 왔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든 검찰의 힘이 다 있었지만 결국 라임 때문에 이 사람이 기소됐지만 그런 분이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선거 자금 명목으로 이제 혐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 혐의가 윤곽근한테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어느 캠프나 다 있을 만한 일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부 제보를 받아서 빼낸다면 각 캠프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진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게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건 단면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숨어져 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민주당 후보의 사무장이라는 새끼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대 후보한테 이거 딜해가지고 보궐선거 때 써먹게 하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약간 당선되면 국회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곽근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왜냐하면 상대가 검찰 출신이면 꼭 이런 식으로 더티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진짜 그랬죠. 주광덕과 붙어가지고 보통은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자들 위주로 수사를 하거든요.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최민희 의원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민희 자체가 아예 재기 불가능하도록 1심, 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광덕의 인맥으로 의심될 수 있는 악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역대급 판결을 내려요. 예를 들면 구형 150, 선고 1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지금 아직도 사면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검찰에서 나와서 정치인으로 옷을 바꿔 입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전 검사가 아니고 아직도 현 검사와 똑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광덕 같은 경우 우리 조국 장관님이 있었던 모든 그 검찰 조사나 그 수사영장 갔을 때 상황을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 주광덕이에요. 흘렸던 거 제가 어디서 봤는지 말 안 하잖아요. 갔는데 오늘 집에 갔을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모님 와이프를 해서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강요 아닙니까 했던 사람이 나온 거가 주광덕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광덕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저는 공수처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말해. 어쨌건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봤을 때 정종순 의원은 그 검찰에 출석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버린, 왜냐하면 그 보통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출석 안 하는지는 보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기려고 한다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계속했던 측면이 있죠.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고요.